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동상 건립 반대를 외치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 퇴정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했던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 속에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제적위원 32명 중에서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이 동상 건립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동상이 세워져 있고 1시간 거리죠. 1,200억의 예산이 전체 돈으로 따지면 결국 나라의 돈 아닙니까? 지금 투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념사업 공간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다시 작년 12월에는 그 방안 마련하는 용역까지도 구미시에서는 했었습니다. 표결 직전 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는 부결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원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강제 퇴정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진보계열 정당은 시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대구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오늘은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구시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동상 건립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상 건립 예산 14억 5천만 원도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동상 건립을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동상이 실제 건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주춤했다곤 하지만 전기차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내수 판매는 1년 전보다 12% 줄었는데 전기차는 15.8%나 증가했습니다. 친환경적인 데다 저렴한 연료비 덕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화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전기차 수요는 매년 꾸준히 급상승 중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2만 600여 대. 지난 3년 동안 직배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비약적 증가세입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차량 등록 대수를 보면 2020년도에 3,732대에서 2023년 말 22,149대로 약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걸 전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비율로 보면은 0.39%에서 2.23%로 약 한 1.84%포인트 그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 유가에 덜 개입받기 위한 정책 고민과 친환경 요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배출하지 않아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 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이런 물질들은 인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 차량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죠. 시민들도 전기차를 선호합니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 기능 등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화재 소식이 빈번히 전해오는데 문제는 전기차 화재는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기존 휘발유나 경유 차량 등과 달리 내연기관 구조가 다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그 주요 구성 부품이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은 충격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폭발이 됐을 때 그걸 저희는 열폭주라고 하는데요.
그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 또 수소가스가 발생이 돼서 계속 불이 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재 진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방 당국도 관련해 고민이 깊습니다. 겉으로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배터리 내부에서 열폭주가 계속되면서 재발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는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및 관찰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소화제로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예 물에 담그거나 특수 소화제만이 화재를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금속 케이스로 덮여 있어 소화제 침투가 어려워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담그거나 아니면 질식 소화포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여 전기차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대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 진화가 어려운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재 대비는 제대로 돼 있는지 살폈습니다. 전주 지역 전기차 충전 시설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3,936개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살폈는데 소화 장비 등은 전무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특수 소화기가 아닌 빨간색의 일반 소화기입니다. 실제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도 살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시설은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재가 발생을 하면 낮은 층고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번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지하층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대원 접근성이 좀 제한이 되고요. 원활한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 배출이 어려워서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된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노후됐다거나 전기 시설들이 오래돼가지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지상으로 좀 옮겨가지고 혹시 모를 화재에서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안전장비 구비와 관리 실태를 물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소화기나 그 화재 시설을 비치하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화재 우려가 높은 차량 배터리 자체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초기 대응 매뉴얼과 장비 구축이 필요합니다. 초기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C급 소화기가 효과적입니다.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난다면 C급 소화기로 불을 끌 수가 있는데 전기차용 전용 소화기가 일부 해외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불을 잘 못 끄는 거예요. 이 밖에 질식포와 대형 스크린 쿨러 설치도 필요합니다. 행정이 화재를 대비해 단순 권고를 넘어 적극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소화기 같은 장비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100% 진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국토부 지침상에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승인된 제품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 근거에는 100% 진압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골든타임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출동 직전까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항상 강조되고 선언되는 안전 경각심. 그 경각심은 사고가 나기 전 그 현실에 반영돼야 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최근 경북도 내 고등학교 두 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사례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내린 퇴학 조치에 교육청이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내 몰카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구미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로 했지만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퇴학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이 보인 안일한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내에서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하고 학생을 계속 등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이 일상적으로 수업 듣고 학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피해 교사에게 병가를 내고 들어가는 게 어떠냐. 오히려 피해 교사에게 분리 조치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달 16일에는 도내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이 수업 중이던 여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교사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최근 한 달 사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사건을 도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예산 수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가해자의 처벌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 그 상시 점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전 예방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학교 10곳 중 7곳은 여전히 몰카 탐지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대구형 생활 플랫폼 대구로가 입점해 있는 달서구 지역 13개 전통시장이 2024 봄빛 동행축제 기간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엽니다. 일부 시장은 묶음 배송 주문 이용객에게 배달비까지 추가 할인해주고 있어서 축제 기간만큼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2024 봄빛 동행축제 기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엽니다. 대구형 생활 플랫폼 대구로에 입점해 있는 지역 전통시장 13곳에서 만 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3,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전체 전통시장 19곳 가운데 13곳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이 모두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끔 오는데요.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 번 올 걸 두세 번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상품 싸게 살 수 있어서 저희도 좋고 상인분들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달서시장의 경우 배달비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묶음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달서시장은 묶음 배송 주문 이용객에게 배달비 2,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묶음 배송이란 달서시장 여러 상점의 물품을 주문해도 배송 인력이 한 번에 묶어서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장 상인회와 대구로 달서 지역 자활센터가 협약을 맺고 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봄빛 동행축제에 우리 달서시장에서는 250여 개 시장 상인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시장만이 갖고 있는 장점인 대구로 배달 서비스를 배달비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서구는 봄빛 동행축제 기간 할인 쿠폰과 배달비 추가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2024 봄빛 동행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 또 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1500년 전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화랑정신은 오늘날에도 호국정신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경북 청도 운문사는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한 수련장이자 원광법사가 화랑정신인 세속 5개를 설파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화랑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며 풍류와 화랑도를 닦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화랑 밥상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라 원광법사가 세속 5개의 화랑 정신을 설파한 곳이자 화랑들의 수련장이었던 경북 청도 운문산 자락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이 화랑 밥상 재현 행사를 열어 신라 천년의 곡간을 들추었습니다. 삼국유사 효소왕 죽지랑편에서 화랑 죽지랑이 타 지역에 노역하러 간 제자 두고를 입문하러 술 한 병과 설병 한 합을 가지고 갔다는 기록에서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그의 부하 드고를 만나러 갈 때 설병과 술을 준비해 갔다. 그 설병과 술을 창의적으로 또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설은 혀설자입니다. 오늘날 입맛으로 느끼는 5가지 미각을 중심으로 해서 레시피를 구성했습니다. 밥상의 구성은 밥과 시래기국, 무말랭이와 고춧잎으로 만든 골검 짠지를 기본으로 죽순 들깨찜, 미나리 부고 해무침, 가지볶음 등 소박하면서도 다양합니다. 모두 청도에서 나는 식재료들인데 전통 음식 전문가가 삼국유사에 나온 기록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화랑밥상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로컬 재료를 이용한 비건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로는 이제 청도의 단감, 아니면 청도의 감, 꽃감, 그리고 이제 감식초, 감청, 그리고 또 청도 이제 특산물인 미나리 그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베이스가 된 이제 오첩 반상을 만들었고요. 청도군은 화랑 정신의 스토리를 담은 화랑 밥상을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화랑 정신이 깃든 청도군 운문면 일대 음식점에서 시범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화랑정신의 발상이 우리 청도에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화랑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한 음식입니다. 소박한 밥상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화랑의 리더십을 되새겨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랑밥상 우리 청도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먹거리이자 관광 자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도군과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화랑밥상에 이어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밥상도 재현해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오는 10월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대회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7월 예선대회를 거쳐 10월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주행시험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는 레이싱을 기반으로 본선에 진출한 10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행시험장의 고속 주행로를 운행해 장시간 동안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한 팀이 우승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의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5% 올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이 0.3%포인트 줄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2%대 상승률은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가 80%, 사과가 55.6% 등 과일 종류가 큰 폭으로 올랐고 공업 제품이 2.2%, 전기, 가스, 수도가 5.4% 상승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의 투자 환경과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현지에서의 비용 상승 등의 사유로 국내 복귀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제안과 투자 결정 이후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일과 8일 양일간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무료 개방합니다. 스토리하우스 1층은 김광석의 어린 시절 사진과 활동 기록 등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청음존과 전시존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이 평생 교육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10개 강좌가 마련돼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합니다. 서구청이 이달부터 금호강 둔치에 무분별하게 증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집중 제거합니다. 오는 22일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야생식물 제거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신규로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자격 요건에 따라 매달 1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날이 많은 한 달인데요. 앞서 달서구의 전통시장들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전통시장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